안녕하십니까. 이현차 이효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진행하는 논문은 80세 이상의 위암 환자들에서 가스트렉토미 수술, 특히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이제 알고 싶어서 진행하게 된 연구입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유방패, 콜로렉탈,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어서 다섯 번째로 흔한 암이며 위암 발생률도 5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에도 100만 명의 새로운 가스트 캔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암의 사망률이 네 번째로 제일 높은 암으로 76만 8,79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위암 관련 데이터와는 조금 달리 한국에서는 암중 발생률이 제일 높은 암은 위암이며 유병률은 두 번째로 높은 암입니다. 한국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3위로 위암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57.5%의 환자들이 80세 이상까지 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5%, 그리고 여자는 86.5%로 되어 있고 60세까지 살게 되면 그 이후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약 23.4년, 그리고 여자들은 한 28.2년이 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 이상의 환자들의 암의 발생 및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은 약 30%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80% 이상의 암 환자들도 늘고 있고 위암 환자들에서도 같은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1999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약 6.7%, 그리고 2006년도에서 2012년도는 약 8.1%, 그리고 2013년에서 2019년은 약 11.7%가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었습니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로서 환자들에게 제일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암 치료의 골드 스탠더드는 투머 리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리고 서지컬 테크니크 임프루먼트 그리고 페리오퍼레이티브 케어의 발전으로 수술적인 아웃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려진 데이터는 70세 미만의 환자들이고 나이 자체가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술적인 치료가 고령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으로써 썰전들은 고령 환자들의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전반적인 메디컬 트리트먼트 자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가스트 캔서 환자들 70세 이상의 비중이 늘면서 고령 환자들에게 수술적 치료의 안정성 그리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아웃컴에 대한 스터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프리퍼드 메소드 트리트먼트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 고령 환자들한테도 안전한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키타우의 알을 포함한 많은 논문들이 MIS가 오픈 서저리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발표를 하였으나 올드에이지의 안정성 및 베네핏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MIS가 최근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메인 메소드로 변하고 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령 환자들은 코모비디티 그리고 디크리스드 카디오펄모너리 리저브로 인해서 MIS 수술로 진행 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류모페리토늄을 만들면서 포지티브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가 생기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바스큘러 리즘스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카디오펄모너리 펑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질라 에탈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그런 로어 앱도미널 프레셔하고 포지티브 앤드 익스파이토리 프레셔를 좀 낮게 유지함으로써 뉴모페리톰에 대한 컴플리케이션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옥토제너럴에서 논스몰셀 런캔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80세 이상 환자들의 비중이 더 늘고 있으면서 게스트 캔서가 비슷하게 리섹션이 메인 트리트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폐암 환자들과 비교했었을 때 나이가 있는 환자들은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나이 차이를 두고 환자들의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60세에서 69세, 그리고 70세에서 79세 두 가지 그룹을 나눴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모비디티, 모탈리티, 그리고 롱텀 서바이벌을 비교해봤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80세 이상의 환자들의 오버럴 서바이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에서 보시면은 롱텀 서바이벌이 80세 이상 환자들에서 좀 많이 낮아 보이기는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80세 이상의 제너럴 포퓰레이션을 비교했었을 때는 오버럴 서바이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논문은 옥투제널린 환자들 중 라파로스코픽 콜로렉탈 서저리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이가 있는 환자들은 코모비디티, 카디오바스큘러 그리고 펄모너리 디지즈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고 이것은 그 페리오틸 리스크, 페리오퍼레이티브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MRS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환자들한테 과연 안전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안토니오 에탈이라는 사람들이 진행했던 이 논문에서는 66만 4,803명의 환자들을 확인하였고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파로스코픽 콜로렉탈 서저리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오픈 서저리와 비교했었을 때 모비디티와 모탈리티가 더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문에서는 라파로스코픽 토탈 가스트렉토미를 이제 가스트릭 캔서 얼리 페이션트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 서지컬 세이프티 그리고 에퍼커시를 이제 라파로스코픽 토탈 가스트렉토미를 이제 75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진행했었을 때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코호트는 136명의 환자들이고 어퍼 가스트릭 캔서를 이제 R0 리섹션을 진행했던 환자들입니다. 여기 논문에 발표한 내용은 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오버럴 서바이벌은 차이가 있으나 이거는 대부분 다른 디지즈에 대한 원인으로서 수술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컴플리케이션에서 큰 차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발표를 했으나 코모비디티에 대한 인시던스는 엘더리 그룹에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아나스토모틱 리키즈랑 그리고 라파로토미로 컨버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에 수술받은 과거력 때문에 조금 더 높았다고 논문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으로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가스트릭 캔서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좀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그리고 저희 쪽에서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수술 받고 나서 어떠한 이제 아웃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를 사용한 정보는 2003년에서 2021년 저희 병원에서 오픈 서저리 그리고 MIS로 진행했던 환자들의 데이터입니다. 이 피겨를 보시면은 처음에 2003년에 비해서 2021년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칸을 보시면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절대적인 값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에이지 그룹을 봤었을 때 고령 환자들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령 환자들의 이제 그룹을 조금 더 나눠서 보여드리면 제 아래쪽에 있는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최근에는 7.1% 그리고
75세에서 79는 이제 7.4%, 그리고 70에서 74는 13.4%까지 비중을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피겨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의 이제 에임은 전반적으로 환자들을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런 플라스틱 서저리의 세이프티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특별하게 이제 옥토제널 페이션트, 전반적으로 아직 데이터 없는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논문을 진행할 때는 그 오픈 서저리와 MIS를 진행했던 환자들에 대한 아웃컴도 같이 볼 예정이고요. 전반 이거를 보는 이유는 저희가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더 안전한 메소드로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숏텀이랑 롱텀 이펙트, 그리고 환자들의 오버롤 서바이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저희가 일단 지금 진행할 것은 메타스태틱이나, 그리고 언제 이제 발생하는지 모르는 환자들은 좀 제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논크레티브나 말리먼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네오에즈먼트를 했던 경우, 아니면 이전에 가스트 캔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저희가 제외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김경식입니다. 이거 스터디 디자인인 거죠? 네, 교수님. 네네. 그러면 혹시 김성윤 교수님께서 저희 헤파토 빌리어리에서 80세 이상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논문 쓰셨거든요. 네, 교수님. 김성윤 교수님 한번 코멘트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김상현입니다. 전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헤파토빌리어리 파트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저번에 서비스 미팅에서도 뭐 얘기는 하셨겠지만은 좀 고령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 환자들에 대한 이제 세이프티, 피저빌리티 관련된 스터디 이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좀 썼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강창호 교수님이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PD, 옥토제네 80세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피저빌리티를 좀 확인해보는 논문들을 좀 작성을 했었고, 어쨌든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는 뭐 고령 환자들이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스터디 디자인 자체는 레트로스펙티브 디자인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이제 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온콜로직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의뢰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고 이게 이런 수술을 조금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셀렉션 바이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라던가 이제 환자분들이 좀 상의해가지고 이제 또 수술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은 수술한 환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제 메인 아웃컴이긴 하지만, 따로 이제 수술을 안 한 파퓰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빼서 수술을 또 뭐 안 했던 환자들의 뭐 이유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제너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유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결국 늘 얘기하시는 거는 하이리 셀렉션을 잘 셀렉션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없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잘 셀렉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컴플리케이션이나 뭐가 있었을 때 그런 리스크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는 것이 논문에 조금 좀 더 이게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외과학회에서도 이제 HLP랑 그 노인 그 외과학회랑 이제 조인트 섹션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거에서도 수술전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보니 물론 그런 거를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못 보는 데이터들 지표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전에 저희 가나마케 그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마케 데이터를 이용해서 70세 이상의 올드에이지에서 대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현황 분석을. 근데 일반적으로 가남에서 그쪽에 조금만 볼륨 좀 작게 해주실래요? 무서워. 그 저희 나라에서 보통 간암 수술이 8%에서 12%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TH나 아니면 RFA 쪽으로 가고 있고 RT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올드에이지에서는 THC, RT를 시술자 역시 선호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외과 수술 비율은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저희가 개몽을 해야지 외과의 인디케이션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거 우리나라도 위아마케 그 지금 스타디 해서 데이터 입력하고 인널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랑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랑 어떤 치료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범위가 좀 넓어지지만 자료는 되게 좋은 자료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위아마켓에서는 전체 데이터 없으신가요? 발표하신 분? 형우진입니다. 그 위아마케 데이터는 리섹션한 데이터만 있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네이션와이드 스크리닝 때문에 근데 사실 네이션와이드 스크리닝에 에이지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막 90이 넘은 분들도 스크리닝 엔도스코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어, 아주 얼리 리전이 디텍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엔도스코피스트들이 ESD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인디케이션이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어떤 페이퍼에서는 이제 아주 올드에이지, 익스트림 에이지에서 얼리 리전이 있으면 넌 큐러티브 에임으로라도 그냥 ESD만 하자 이런 식의 페이퍼들도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코즈 오브 데스가 아까 그 일본 페이퍼 나온 것처럼 스토마 캔서가 아닌 다른 디지즈로 사망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얼리에 디텍션이 된 환자에서 수술이 너무 모비디티가 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수술이 필요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크리닝 엔도스코피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점점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아까 김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모탈리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서 수술하지 않고 그냥 observation만 했을 때 환자들의 expected survival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이런 식의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80세 이상에서 수술했을 때 아웃컴이 어떠냐에 대한 백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경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은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그 심평원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심평원 데이터의 한계가 환자들 코모비디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디지즈가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디지즈의 시비리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걸로 수술을 디시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계가 있고 이게 정말로 한국에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제너럴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프로스펙티블리 컬렉션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은 학회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민병수 교수님 대장학문이 가장 시리어스할 것 같은데 민병수 교수님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민병수 교수님. 그러면 강정희 교수님 혹시 코로렉탈 쪽에 그 전반이 어떤가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강장현입니다. 사실 그 올드 에이지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다른 수술하는 과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쪽에도 점점 뭐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드 에이지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그동안에 사실 많이 시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터디 디자인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은 랜더미제이션 같은 거를 사실 좀 해봐야지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 에스니컬리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방금 그 주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셔널와이드한 그런 데이터를 좀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내려보기 위한 그 연구 같은 게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컬렉티드된 그 약간 질 좋은 데이터를 통한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립 일산병원에서 데이터 갖고 있는 거를 심평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조금 하시면 제가 알아봐서 그거를 좀 절대적인 절차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남기현 교수님 사이로이드에서는 어떠신가요? 네. 그, 그 미니멀리 인베이시 서저리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넌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위암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저리 엑설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술한 경우에 이제 논문을 낸다면 의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 인베이시 가스트렉토미 인디케이션이 엘리저블한 환자들을 잘 넣어서 오픈 서저리든 뭐 다른 류의 로봇 서저리든 좀 컴파러티브한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김경희 선생님 말씀하신 일산병원 데이터라고 할 거는 아니고 일산병원에서 억세스가 가능한 심평원 네네. 자료나 공단 자료는 저희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네네. 병원 안에 제도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게 몇 번 전체 공지 메일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쪽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하는 이 스타디 디자인을 되게 잘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익스포저가 좀 돼서 경험이 쌓이면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터디 아이템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경 교수님 혹시 이제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제리아틱 페이션트에서 수술하자라는 식의 콘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포스터 케어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 중환자를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교수님 김경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단기 분석이기는 하지만 요번에 그 GI 캔서 서저리를 한 이제 환자들에 있어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65세 미만, 65세에서 80세 미만, 그다음 80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미디어트 컴플리케이션이라
모탈리티, 인허스탈 모탈리티를 비교한 이제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사실 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 포스트홈 매니지먼트,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제 페리오퍼러티브 케어가 잘 가능하다면 이미디어트 포스트 컴플리케이션 없이 이제 성공적인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아사 스코어나 아파치 스코어는 의미 있게 높게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그다음 포스트옵 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이호정 선생님에 대한 발표 피드백은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어서 발표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